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 사실상 이전에 나왔던 내용보다 크게 더 진전된 내용은 없었던 만큼 3대 지수 모두 이틀째 상승을 이어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넘게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TSMC가 9월 매출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를 받아들었고요. 그와 함께 애플의 iOS 18.1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시장을 움직이면서 애플이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애플과 아마존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선전, 그런 가운데 흔들림을 보이고 있는 중화권 증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잊고 있었던 지난 거래일부터 열어보면서 정리해 가도록 하죠. 자, 지난 거래일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이 참 많았던 하루로 기억을 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이날 지수상으로는 약보합으로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죠.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간 점, 유가가 상승한 점, 거기에 삼성전자의 장전 실적 발표는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꼽을 수 있는 첫 번째 헤드라인이 바로 삼성전자의 반성문이 되겠죠. 잠시 후에 살피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피, 코스닥 동일합니다.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도했습니다. 개인만 양시장에서 매수로 대응했는데 그래도 코스닥이 낙폭이 제한됐던 건 2차 전지 쪽과 바이오 종목들, 엔터 종목이 선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시장의 키워드로 봤을 때는 광고 쪽 이슈로 인해서 플레이디 이런 종목이 구글의 AI 검색 서비스 도입 이슈로 인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엔터 쪽은 연말 아티스트 모멘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JYP 엔터, 혹은 디어유, 하이브 이런 종목들이 전반의 강세를 나타냈고요. 비만 치료제 쪽은 일라이릴리의 펩트론 24%의 급등 흐름 보였고 위고비가 이제 유통되는 시즌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모멘텀이 전반적으로 비만 치료제단을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중국장은 휴장 이후 개장을 하고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중국에서 발표되는 부양책 내용이 좀 세부적으로 부족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정말 강하게 출발했다가 상승폭을 줄인 채 마무리가 됐고요. 그 이후 중국장은 하락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선반영해서 모든 분위기를 땡겨 급등했었던 홍콩장도 이날은 결국 항생과 테크 쪽 모두 다 떨어진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금 아쉬운 흐름이 있었던 중화권까지 살펴봤고요. 국내로 봤을 때는 두 가지 헤드라인은 바로 삼성전자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되겠죠. 삼성전자는 장 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은 YOY 기준으로 274% 증가했으나 기대치가 뭐길래요. 참 기대를 하회하면서 떨어진 채 거래 마쳤죠. 일회성 비용이나 환율 영향도 있었고요. HBM3 공급 지연 이슈에 대해서 DS 부문장의 사과문이 삼성전자의 반성문으로 언급되면서 공개가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범용 제품 ASP가 부진했던 것이 밝혀지면서 삼성전자뿐 아니라 SK하이닉스의 주가 역시나 같이 떨어졌죠. 이날 삼성전자 1% 이상 밀리면서 6만 3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3.7%의 하락이 나타났죠. 아직까지도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삼성전자로의 매도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전환이 나오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반면에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 먼저 볼까요? LG 엔솔은 YOY 기준으로 실적이 40% 정도 감소했음에도 기대치가 굉장히 낮았었기 때문에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LG 엔솔은 4% 상승하며 시가총액 100조를 다시 한번 탈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 실적 이슈 외에도 LG 엔솔은 테슬라의 4680 배터리 모멘텀, 거기다가 이날 추가됐던 벤츠의 배터리 수주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LG 엔솔의 주가 상승을 가지고 왔죠.
LG 엔솔의 백조 복귀라는 타이틀로 넣어봤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 컨센 상회 이슈와 함께 그 전 거래일에 나왔던 테슬라의 4680 배터리 모멘텀 그리고 이날 추가됐던 벤츠 이슈가 있었습니다. 테슬라에 이어서 벤츠와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46 시리즈 배터리가 유력할 것이고 금액은 한 5조 9천억 정도 수준으로 추정된다였습니다. 어찌 보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의 사이즈에 비하면요. 하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조금 남다르겠죠. 벤츠가 선택했다라는 것은 다른 고객사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갔다라고 시장은 받아들일 수 있고요. 인천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건의 차종이 바로 벤츠였었기 때문에 벤츠가 안전한 곳으로 한국의 배터리 선택한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LG 엔솔의 올해 차트 보시면 계속해서 내려오는 흐름이 있었는데 분위기가 조금 반전되는 시점에 일어났던 게 바로 전기차 배터리 포비아였습니다. 그때 당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있었고 배터리 고객사가 어디인가, 제조사가 어디인가를 공개하는 내용이 계속 업데이트 됐었죠. 그럴 때 세계적으로 빠르게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던 업체들이 거의 다 한국 배터리를 쓰는 곳이었다. 이런 심리가 형성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8월에 이렇게 주가가 반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금리 인하 기조와 이런 배터리 포비아에서 조금 안전지대로 여겨지는 한국의 모멘텀, 거기에 수출의 둔화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쌓이면서 최근 들어서는 분위기가 꽤 좋았죠. 46 시리즈 배터리 모멘텀을 LG 엔솔을 중심으로 받아가고 있게 된 거고요. 4680 배터리 관련한 밸류체인이야 워낙 시장에서 많이 정리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정도로만 간략하게 넣었습니다. TCC 스틸은 이거를 연속해서 굉장히 강한 시세를 기록하면서 그 전 거래일에서도 20%대 그리고 이날도 5% 상승으로 끝이 나기도 했습니다. 자, LG 엔솔은 1월부터 7월까지는 12% 빠졌다가 8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40% 가까운 상승을 나타냈는데요. 연중으로 이제 드디어 플러스 전환이 됐습니다. 1.6% 상승. 과연 연말에 LG 엔솔은 어떨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꺼내놓네요. 올해 시작할 때 배터리 공급망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다양한 종목군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따라 붙어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장비주 얘기도 살짝만 곁들여 보려고 합니다. 장비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번 2차 전지에 강력한 랠리가 있을 때도 정말 셀 소재, 폐배터리, 리튬, 전고체 다 돌고 나서 마지막 끝자락에서 관심을 일부 조금 받았었다가 다른 종목 대비에는 그렇게 상승하지도 못한 채 2차 전지 밀릴 때 같이 빠져버리곤 했죠. 그런데 앞으로 이 원통형 배터리, 4680 배터리 이쪽으로 가게 되면 갈수록 장비주도 같이 체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배터리 제조 공정을 놓고 봤을 때 크게는 전극 공정 조립, 그 다음에 활성화, 팩 공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전극 공정이 배터리의 성능 등의 주행 거리, 또 안전도 등에 영향을 주는 공정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극화 물질, 음극화 물질을 잘 섞는 게 바로 믹싱이고요. 섞은 다음에 그것을 잘 코팅하는 게 코팅 공정이고요. 그것을 평평하게 피는 것이 롤 프레싱, 잘 잘라내는 게 이 슬리팅과 노칭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원통형 배터리 쪽에서는 전극 공정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습식에서 건식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건식으로 전환할 경우 믹싱 공정에서 솔벤트 사용이 없어지게 되고 그럴 경우 공정의 시간과 효율이 훨씬 더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벤트 없이 믹싱 후에 코팅을 하는 과정에서는 전기 전도, 그러니까 양극활과 음극활 물질 사이에서 전기를 옮겨주는 전기 전도, 이 도전제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네요. 이 맥락으로 봤을 때는 건식 공정의 장비주들 그리고 CNT 도전제까지도 같이 이제 4680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이쪽으로의 모멘텀을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윤석 FNC나 CIS, PNT, 나노신소재, JO 등을 일단 정리했는데 장비주가 사실 2차 전지 내에서 언제나 선택지 맨 앞단에 있는 쪽은 아니기 때문에 느리더라도 좀 차분하게 공부해 볼 종목으로 넣어봤습니다.
장비주 밸류체인은 작년에 전달해 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건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최근에 조금 부상하고 있는 SK온이 되겠죠. 그래서 LG 엔솔 밸류체인 장비주들, SK온 장비주들입니다. 다만 이것은 지난해 기준의 미래에셋증권에서 낸 자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쉬고 있던 사이에 호황제 뉴스 등을 쭉 보고 있었습니다. 호재가 조금 더 많았던 느낌인데요. 일단은 국가적으로 반가운 소식이죠. 세계 국채지수 편입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4번의 고백 끝에 드디어 편입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다만 2025년 11월, 내년도 11월부터 지수 반영이 있다라는 점은 꼭 참고해 주시고요. 이 세계 국채지수 같은 경우는 세계 3대 채권 지수입니다. 외국인의 국고채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좋은 호재죠. 추종 자금이 3조 달러, 많게 보면 한 4천조 규모입니다. 이 중에서 이번에 우리가 편입되는 비중이 2.22%로 이제 70조에서 90조 사이의 자금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채 수요가 증가해서 금리 안정, 또 외환 수급의 개선, 여러 가지 긍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증시 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주식 시장의 직접적인 이런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으나 분명 국가적인 신뢰도 측면에서 그리고 이후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의 요소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내년 11월부터 편입이라는 점 염두에 두시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월가에서 시장에 대한 약세론자였던 게 바로 JP모건인데요. JP모건 측에서 이런 미국의 굳건한 경제와 중국의 부양책 등으로 인해서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를 전망했습니다. 희망했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건 결국 장기 채권을 팔고 주식을 매수하는 행태를 말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이 리플레이션 트레이드가 나오게 된다면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등이 긍정적이고 연말 소비 개선으로는 테슬라, 나이키, 스타벅스 등을 수혜 볼 수 있다. 이렇게 꼽기도 했습니다. 긍정의 소식이죠. 반도체 쪽으로 본다면 앞서 혜연 앵커 말씀 주셨던 TSMC 실적, 3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요. 9월 매출도 YOY 기준으로 30% 이상 늘어났습니다. 여전히 AI 수요가 견조하다라는 걸 보여줬고요. 10월 이제 17일경에 앞으로의 가이던스와 같은 추가적인 실적 내용을 더 추가할 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중국 증시가 하락했던 가운데 어제장에 그나마 덜 빠진 쪽이 바로 반도체였다라는 점, 어제 일본의 반도체 종목들이 꽤 괜찮았다라는 점은 반도체 섹터에는 힘이 돼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동 리스크도 휴전에 대한 기대가 스물스물 나오네요. 물론 이것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모릅니다. 다만 바이든과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간의 30분간의 통화 소식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의 휴전을 헤즈볼라 측에서 수락했다라는 소식 등도 들려왔어요. 물론 이스라엘이 어떤 답변을 줄지는 모르겠으나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지켜보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장이 계속 분위기가 좋을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휴장 이후 첫날은 상승하다가 상승폭을 줄였고요. 둘째 날인 어제는 결국에는 좀 큰 폭으로 떨어진 채 거래 마쳤습니다. 국경절 연휴 이후 대기 매수가 부양책 세부 내용이 좀 부족했다라는 실망감으로 이어졌죠. 이 발개위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구체적인 부양안에 대해서 물었으나 그 재정정책안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답변을 내놓으며 시장이 실망하는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중국 관련 종목들이 흔들림을 보이자 중국 정부의 달래기가 나왔어요. 12일에 재정정책 세부 사항을 발표하겠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 장에는 중국 관련한 소비단의 우려를 섞었다가 재정정책 나온대라고 해서 약간의 조금 봉합해주는 느낌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쉬는 동안 호재가 더 많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자, 뉴욕장은 우리가 쉴 때는 올라가는 엄청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요즘이죠. 이거를 연속해서 모두 다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오늘 발표되게 되는 CPI를 앞둔 대기 심리가 강했고요. 경기가 강하다라는 것에서 국채금리, 달러와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TSMC가 좋은 실적을 내놓으면서 반도체 섹터에 조금 힘을 실어줬어요. 결국 반도체가 강했고 애플이 힘냈고 FMC 의사록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조금 25bp 인하를 외치던 위원들이 많았던 걸로 추정이 됐는데 파월이 잘 다독여서 결국 B컷을 단행했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만한 의사록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시장 편이라는 것으로 반도체, 애플, FMC 의사록 덕분에 시장은 그래도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조금씩 변동이 나왔던 것은 매물 소화하는 과정, 단기간에 엔비디아 등을 중심으로 올라왔던 종목군들이 차익 실현 매물을 조금 맞아갔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TSM18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폭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던 거겠죠. 자,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중동의 휴전 이슈가 조금 부각이 되기도 했었고 원유 수요나 가격 예측을 이하 예측에서 하향했다라는 점이 유가 하락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네요. 개별 특징주로 보시면 TSMC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좋은 실적 내놓으면서 0.5% 상승으로 계속해서 내달려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87달러 기록했고요. 애플도 흐름이 괜찮았죠. 1.6% 상승세, iOS 18.1 업데이트 28일 이슈가 들려오면서 또 월가에서 긍정의 시각이 냈습니다. 1.6% 상승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빅테크 쪽에서 요즘 이슈가 꽤 되고 있는 게 바로 알파벳 쪽이죠. 미국 법무부 측에서 계속해서 이제 독점 관련한 제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구글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 구글의 사업부를 쪼개는 것까지도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알파벳이 부담 느끼면서 1.5% 하락했고요. 자, 유틸리티 쪽, 원전이나 전력 쪽에 최근에 강세가 도드라졌었는데 컨셀레이션 에너지가 이날이 6% 빠졌고요. 비스트라 등도 흔들렸습니다. 원전, 에너지원 쪽 종목들이 빠졌다라는 점 참고하시죠. 주요 기업에서 전력 효율화 부품을 내놓은 것에 따른 경쟁사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흔들림이 있었다라는 것과 월가에서 유틸리티에 대한 비중 축소 의견, 단기간의 상승이 조금 가파르다라는 지적이 나온 것도 심리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S&P와 다우는 또 최고가를 기록했죠. 눈에 띄었던 가장 강했던 종목군은 여행과 크루즈 쪽 종목들이었고요. 리튬과 알루미늄, 전기설비, 자동차 부품, 카지노 종목이 괜찮았습니다. 반면에 빠진 쪽은 석유가스, 우라늄, 원자력, 구리, 항공, 게임즈 등이 되겠네요. 자, 유가가 내려가는 걸까요? 유가 변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항공주들도 오늘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LCC 업체들 중심으로 앞으로 주가 향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 때문인데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제선 여객 수는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좀 추울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추운 겨울은 따뜻한 지역에 대한 갈망, 동남아로 많이 떠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LCC 업체들의 노선 확대 전략이 시장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LCC 업체들의 주가를 보시면 그리 좋지 못하죠. YTD 기준으로 다 마이너스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독 LCC 업체 중에서 주가 분위기가 남다른 게 바로 티웨이항공입니다. YTD 기준으로 그러니까 올해 연중 33% 올랐고요. 하반기 들어서 8%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티웨이항공이 어떤 점이 다른 걸까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관련해서 유럽 노선을 가져오게 되는 수혜를 보기도 했고요. 경영권 분쟁 이슈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로 대명 소노그룹인데요. 대명 소노그룹이 이제 지분을 조금 확보하게 되면서 2대 주주로 올라오게 됐죠. 그래서 최대 주주인 TA홀딩스 예림당과 지분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2011년도에도 대명 소노그룹은 이 TA항공을 인수하기 위해 애썼던 바가 있었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 대명 소노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요식업, 이게 비행기 기내식 사업과도 맞물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 출입국 할 때 개인정보가 꽤 많이 들어가게 되죠. 이런 개인정보를 확보해서 리조트나 골프장 회원권 사업을 좀 더 키워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속내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최근 들어서 고려아연, 영풍과 같은 지분 싸움에 대한 이제 주가 상승, 이슈화되는 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뉴스 또한 시장에서 이슈화를 시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8월 들어서부터 조금씩 주가가 올라오고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것을 봤을 때는 손바뀜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시장의 분석 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LCC와 TA항공 따로따로 떼서 잠시 후 질문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미중 갈등 얘기할 때 항상 고래 싸움이 계속되는데 그 가운데 새우 몇 마리가 웃는다. 그러니까 고래 싸움 중에 우리가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곳, 이런 얘기를 종종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전달해 드리는데요. 알루미늄 관련해서 한 번 더 얘기가 나오네요. 영국의 원자재 시장 조사기관의 인사가 인터뷰를 했는데 중국산 알루미늄 관세 인상 이슈는 한국 업체에게 큰 기회다, 이런 얘기를 꺼내놓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알루미늄 종목들이 오르기도 해서 또 알루미늄 쪽 하면 사실 2차 전지와도 관련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 가지 이슈가 모이길래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연결고리 하나 넣어봤고요. 계속 이렇게 미국이 중국을 툭툭 치는데 중국이라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가운데 중국은 언제나 희토류 얘기를 많이 꺼내죠. 최근 들어 이제 중희토류 가격 등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 70%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 광물, 희토류 쪽에 대한 갑질을 해오는데 최근 들어 중국이 이쪽으로의 공급망 제약을 가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들려오네요. 희토류 쪽도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뉴스 넣어봤습니다. 그 밖에 연결고리 오늘의 시장입니다. 반도체 뉴스가 굉장히 많았죠. 젠슨왕, 폭스콘 이벤트 속에서 계속 강조됐던 게 블랙웰. 슈마컴에서 블랙웰에 대한 모멘텀을 또 줬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가 블랙웰 탑재한 첫 클라우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TSMC의 3분기 후 실적, 일본의 어드밴스트의 신고가, 엔비디아의 선전. 그런 가운데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가 HBM4 기술을 TSMC 아웃소싱 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꺼내놓기도 했고요. 골드만삭스는 애석하게도 삼성전자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의 95,000원에서 86,000원으로 낮춰졌네요. 지금의 심정은 이 86,000원이라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겠죠. 그 밖에는 2차 전지 쪽은 테슬라 3분기 중국 내 판매 역대 최대일 거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고요. 테슬라는 로보택시 일정 앞두고 여러 가지 노이즈가 나오면서 흔들림을 보이긴 했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과밍치가 유망하긴 한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내놨고요. 네이버가 지난 거래일 나쁘지 않은 분위기 형성했었는데 사우디와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때마침 하나증권에서 긍정의 시각을 냈고요. 기존의 목표가 24만 원을 유지하기도 했네요. 그 밖에는 중국 이슈가 시황적 측면에서 중국이 흔들린다면 우리가 수급을 빼앗길 여지가 줄어들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지만 중국 소비주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원전은 빅테크가 계속 투자합니다만 미국에서 원전 종목들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 단기 중기 관점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바이오는 국민연금의 지분 확대 이슈가 계속해서 바이오 종목군에 꽤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견고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정이 쭉쭉쭉 지나갔네요. 세계 국채지수 편입 이슈까지 전달이 됐고요. 오늘은 목요일인데 한국의 옵션 만기이기도 하고요. 휴젤과 메디톡스 최종 심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밤에 CPI 나올 것이고 내일은 로보택시 일정이 기다리고 있겠죠.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10월 20일 현대차 IPO 이슈, 그리고 토요일은 중국의 재정정책 발표 예정까지 염두에 두시고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에 대한 얘기였고요. 섹터 뉴스 들어갑니다. 오늘 어디 잡아주셨나요? 네, 올 한 해 동안 주가가 반토막이 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JYP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엔터주들이 한동안 좀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올 들어서는 사실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엔터주를 좀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면서 하반기, 특히 4분기를 중심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파가 아니라 엔터44가 부릅니다. 반등이 다가와 아오에 과연 가능할 것인가, 오늘 좀 브리핑을 통해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실적 바닥론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엔터주들입니다. 그와 함께 가격 매력도가 현재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으로도 상당히 매력이 높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4분기에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컴백에 대한 기대감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화요일이었죠. 네, 화요일의 주가는 하이브를 비롯해서 JYP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도 모두 상승이 나왔고 SM만 0.2%가량 약보합에 그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YTD 수익률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전반적으로 표정이 매우 어둡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JYP 엔터테인먼트가 48%가량의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SM과 하이브, YG 엔터테인먼트 모두 20%대 낙폭을 보여주면서 엔터주들 언제 웃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상반기 음반 판매량과 음반 수출액을 들여다보더라도 지금 현재 엔터주를 진입을 해도 되는 것인가 약간의 의구심이 드는 수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반기 음반 판매량 1위에서 400위를 합계해서 누적 판매를 집계를 해보니까 YOY 기준으로 14.9% 오히려 판매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음반 수출액 역시도 YOY 기준으로 2.3% 하락이었는데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2015년 이후에 첫 역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엔터 4사의 탈출구는 과연 무엇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방점이 찍히고 있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실적의 바닥을 찢지 않았겠느냐 이러한 인식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좀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서 우하향 곡선을 그렸던 엔터주들 이제는 좀 웃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등의 시그널들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런 기사 제목이 있었습니다. 주가 반토막에 JYP 투자자 가슴 뻥, 공개된 신사옥도 구멍이 뻥 이런 기사 제목이 있었는데 기사 댓글을 들여다보니까 기자가 못됐다. 어떻게 주주들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을 수가 있느냐 이런 댓글들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JYP 엔터테인먼트의 주가 하락이 뼈아팠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최근의 흐름을 들여다보면 JYP 엔터테인먼트 이 가슴에 뚫린 구멍을 조금 메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들게 하는 수급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10월 8일에 투자자별로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순매수 강도를 좀 들여다보니까요. 투신의 경우에는 10위 안에서 5위권에 이름을 올리면서 11억 원 순매수세를 보여줬고요. 사모펀드는 10위권 안에는 JYP 엔터테인먼트가 들어있진 않았습니다. 외인의 경우에는 70억 원 순매수세 보여주면서 JYP 엔터테인먼트의 수급이 상당히 많은 부분 유입되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도 아주 큰 규모는 아니었습니다만 3억 원가량의 순매수세를 보여주면서 그래도 연기금 역시도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순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엔터 4사의 합산 시총은 올 들어서 30% 이상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에는 좀 나을 것이다 라고 코멘트를 내놓는 증권사 의견들 가지고 와봤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김규현 연구원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이렇게 엔터주들이 포함이 되는 것 역시도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 연초부터 사실 외인이라던가 연기금이라던가 계속해서 비중 축소를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는 것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엔터 산업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 받아갔다라는 코멘트 내놨습니다. NH투자증권의 이화정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 하락을 계속해서 만들어 오던 이 시간을 뒤로하고 악몽 같은 시간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4분기부터는 실적의 순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현재 엔터 4사에 대한 애널리스트 목표가 평균치를 들여다보면요. 하이브, SM, JYP 엔터테인먼트, YG엔터 모두 매수 관점 그리고 하이브의 경우에는 상방이 한 40%가량 열려있다. SM 역시도 98,300원의 평균 목표가 제시를 하면서 46.3%가량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35.6%, YG 엔터테인먼트는 27%가량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언제쯤 이 주가, 목표 주가에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다만 4분기 동안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는 해당 목표가에 도달하기는 좀 어려울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각 사별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엔터주들은 아티스트의 그 흐름을 많이 따라갑니다. 인기의 척도는 결국 누적 스트리밍 추이를 통해서도 들여다볼 수가 있을 텐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압도적으로 BTS가 많은 누적 스트리밍 수 추이에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짙은 파란 색깔 바가 BTS가 차지하고 있는 누적 스트리밍 수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 그리고 BTS의 일부 멤버들이 4분기에 컴백이 예고되어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컴백 일정은 잠시 후에 각 사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기로 하겠고요. SM 같은 경우는 에스파와 레드벨벳이 상당 부분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레드벨벳
컴백도 그렇고 에스파도 그렇고 신곡이 나왔던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스트레이키즈, 트와이스라는 두 축을 가지고 누적 스트리밍 추이를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는데 JYP 엔터테인먼트가 엔터 4사 중에서 가장 크게 낙폭을 가져갔던 만큼 4분기 반등에 확실한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양현석 총괄 PD의 보석함이다. 아티스트들을 아껴놓고 잘 풀어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생기는 별명인데 YG 엔터테인먼트는 블랙핑크가 여전히 압도적인 누적 스트리밍 수 추이에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옅은 색 바로 표현된 부분이 블랙핑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입니다. 3분기에 엔터 4사의 음원 비중은 하이브가 가장 높았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SM, YG 순으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누적 스트리밍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만한 다른 포인트들, SM의 경우에는 에스파의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5월 신곡 발매 이후에 일일 스트리밍 수가 평균적으로 직전 앨범 대비 70%가량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한 인기를 반증을 해주고 있고요. NCT 위시의 경우에는 3분기 일일 스트리밍 수가 평균 QOQ로 2배가량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비슷하게 하이브에선 캐치아이가 3분기 일일 스트리밍 수가 9배 늘어나는 모습, 그리고 뉴진스의 경우에는 하이브 주가의 흐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좀 영향을 미쳤던 아티스트 중에 하나일 텐데 뉴진스가 ETA를 필두로 해서 미국과 영국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특징적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컴백 일정도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죠. 3년에서 6년 차 이때 걸그룹들이 승패가 가늠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요 걸그룹 스트리밍 수 추이를 들여다보면 르세라핌이 최근에 좀 곡이 나왔던 만큼 스트리밍 수 쪽에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에스파와 뉴진스는 신곡이 나오지 좀 됐기 때문에 고리가 조금 꺾여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치와 엔믹스의 경우에는 조금 부진한 흐름 여전히 이어가고 있고요. 주요 신인 그룹의 스트리밍 수 추이를 들여다보게 된다면 캐치아이가 가장 좀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엔터사 일정 캘린더 함께 들여다보시죠. 9월에는 JYP 엔터테인먼트, YG를 빼고는 모두 컴백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10월에는 하이브에서 세븐틴과 아일리시, 그리고 SM은 에스파 미니 5집이 또 나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는 액디즈 그리고 있지의 미니 앨범 그리고 정규 앨범이 출시를 예고하고 있고요. 11월에는 YG까지도 이렇게 전체적인 라인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베이비몬스터의 경우에는 우리의 연예인이라고 부르는 GD가 또 작곡에 참여했다라는 소식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보시면서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 반등에 강력한 시그널수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까지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2월 중으로는 하이브 라인업 준비가 되어 있고 4분기 중으로 BTS 진의 솔로 컴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엔터 4사의 주가 추이는 앞서서 좀 자세하게 들여다봤고 기타로 디어유와 키스트, 판타지와 카카오도 지난 화요일장에서 주가 상승이 나왔던 만큼 어떠한 내용도 영위하고 있는지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헤드라인 돋보기입니다. 광고 관련주들이 지난 금요일 정규장에서 그리고 시간외에서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검색 광고 시장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구글의 오버뷰에 적용된 광고를 들여다보면요. 어떻게 바지에 묻은 얼룩을 지울 수 있지라고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얼룩 제거제를 같이 광고를 통해서 편입을 시키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 코파일럿의 새 광고 시스템을 도입을 이미 했고요. 그리고 퍼플렉시티는 4분기에 검색 광고를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나이키라던가 메리어트 같은 기업들과 현재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잠깐 더 체크하고 가봐야 될 부분은 구글 같은 경우에는 2023년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78%가 광고 쪽에서 나왔습니다. 네이버도 상당 부분이 광고 매출 부분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네이버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수익화보다는 사용성 개선에 초점을 맞추면서 광고 쪽으로는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서서 민영 앵커가 전해주었듯이 네이버의 또 다른 모멘텀들 그리고 하나증권에서 네이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언급한 부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들의 시세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플레이디가 정규장에서
18.9%가량 오르면서 가장 시원한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시간외에서도 5.6% 상승을 만들어줬는데 KT 계열의 온라인 광고 대행사죠. 현재 구글과도 협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존과의 협력도 함께 언급이 되면서 시간외에서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와이즈버즈, EM넷, 라스미디어, 모비데이즈 같은 기업들이 이 관련주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광고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렇게 검색 광고 시장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이렇게 위쪽에 정리를 해봤고요. 기타 광고 대행 관련주들, 마케팅 솔루션, 기타 관련주들 함께 정리해봤으니까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과 섹터, 그리고 이렇게 틈새 전략으로 노려볼 수 있는 갖은 테마 종목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고민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략 챙겨보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김태성 본부장님과 풀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쉬고 있는 사이에 뉴욕장은 이거래 연속 다 이제 빨간불, 상승불로 끝이 났고요. 세계 국제지수 편입 이슈 있었고 휴전에 대한 얘기 살짝 등장했고 엔비디아 분위기 물론 오늘 새벽 기준으로는 살짝 조정이 있었으나 뭐 그동안 오른 것에 비하면 쉬어가는 분위기라는 거죠. 그 외 반도체는 괜찮았고요. 우리가 쉴 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서 오늘 좀 기대를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 오늘이 또 옵션 만기일이기도 해요. 그렇죠. 일단 우리나라 휴장일 때 글로벌 시장이 상승 나오는 게 요새 어떻게 보면 좀 패턴이 아닌가 네. 싶어요. 굉장히 좀 아쉬운 마음이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국 증시 그리고 어제 우리가 쉴 동안 열렸었던 미국 증시의 흐름을 놓고 보면 굉장히 강했어야 할 기업들이 정말 좋은 타이밍에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정말 안도의 좀 한숨을 내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가 오늘 아침에 잠깐 쉬어가긴 하고 있습니다만 역사적인 신고가 구간을 또 한번 테스트할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지금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단순히 수급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수급을 뒷받칠 만한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를 또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혹은 HBM 관련 기업들에게는 더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TSMC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참 속상합니다. 네. 그들은 잘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저는 그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IT 투탑에 오늘 걸어야 되는 기대가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수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벌써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대내외 변수에 지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게 외국인의 공백. 근데 이걸 또 채워줘야 하는 기관 또한 우리나라 시장을 또 강하게 매수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IT 투탑의 반등세와 함께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은 외국인들의 수급, 특히 현물 증시에서 이제 수급 유입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긍정의 시각 확인 주신 걸로 네.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거래일에 삼성전자가 실적 실망감에 빠졌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낙폭이 1%에 좀 그쳤다라는 그렇죠. 것에서 얼추 좀 시장이 줄 수 있는 응징이 거의 끝난 것은 네. 아닌가 뭐 이런 시각 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반도체 뉴스가 좋았던 만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어떨까요? LG 엔솔의 상승. 2차 전지 쪽에 뭐 수치로만 보면 반도체보다 좋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센티 측면에서 이제 나아지는 쪽에 대한 기대가 붙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LG 엔솔의 벤츠 모멘텀까지 더해지며 힘을 냈는데 어찌 판단하세요? 일단은 그들은 또 우리보다 한 발 먼저 내용을 알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다른 이제 배터리셀 3사보다 이렇게 도드라지게 강했었던 강했죠. 건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게 이제 선반영이 된 것인가 아니면 이번 뉴스를 또 발판 삼아 한 번 더 올라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지금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맨날 선반영 싸움이에요. 그죠. 결국에 이제 그나마 우리가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컨센서스 대비 괜찮은 실적이 나왔다.
나왔다라는 부분이죠.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을 평가할 때 저는 총 3가지를 꼭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좋은 품질 경영을 한 것이 이제부터는 결실을 좀 맺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이제 벤츠사를 통해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가지고 갈 이익 구조를 조금은 더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작년 배터리셀 가격을 좀 대입해 봤었을 때 거의 7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기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 그러니까 실적을 어떻게 보면 이끌어낼 수 있는 좀 시그널로 저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이제 테슬라의 인도량이 지금 계속해서 회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또 중국 내에서 3분기 최고치의 또 인도량을 나타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 만큼 결국엔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기다려왔었던 전방 산업에서의 이제 수요가 회복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지금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모처럼 만에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수급이 쏠리고 있는 상황 속에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소는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체크해야 될 부분은 네. 아직까지 원자재 가격이 예전처럼 급격하게 변동성을 보이는 그런 구간이 아니라서요. 이익 마진 구간에 대한 고민은 해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워낙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깊은 조정을 받았던 탓에 단기 반발세는 저는 여전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드리지만 공격적으로 쫓아갈까에 대한 물음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조금은 기다려보는 게 맞지 않겠나? 대신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저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먼저 체크를 하시거나, 지난 화요일날 제가 이야기 드렸던 PNT라고 하는 기업,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쌓여있는 쪽은 추적하기 조금 편하지 않습니까? 이쪽을 조금 먼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이 원준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습식 공정과 이제 건식 공정 모두 이제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레파토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 쪽으로 단기 어떤 매매 전략은 굉장히 유효할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들은 먼저 알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김태성 본부장님도 미리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8월 22일에 네. 이미 LG 엔솔 말씀을 주셨고 좋은 상승률이 났고, 그때 이후에 10월 들어서 이제 TCC 스틸과 PNT를 얘기해 주셨는데, TCC도 분위기 괜찮았고 뭐 PNT도 지금부터 그렇죠. 주목하자,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다만 그럼 지금 주신 답변을 듣고 보면 LG 엔솔은 그때 사신 분들은 보유지만 네. 지금 추가적으로 공격적인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할까요? 일단 오늘 반도체 IT의 수급이 좀 쏠리게 되면 2차 전지주 약간의. 안에서 먼저 오른 쪽은 잠시 쉬어갈 수도 저는 있다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 의견을 드리지만,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늘보다는 오히려 내일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금요일날 종가를 이용한 어떤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게 더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시장 반도체 2차 전지 내용 살폈고요. 지난 거래일에 분위기가 괜찮았던 것이 엔터 쪽도 그렇죠. 좋았거든요. JYP 엔터 밸류업 지수 이슈 이후부터 또 관심도 생겼기도 하고, 어제는 다 같이 올랐다라는 것에서 연말인가? 약간 콘서트 이런 모멘텀인가 했는데 이제 다양한 아티스트 컴백 이슈들도 있더라고요. 엔터 어떻게 보세요? 엔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긴 하지만 시세 연속성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물음표를 좀 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터가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저는 일단 중국에서 나오는 경기 부양의 힘을 조금 더 받아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엔터사들 중 특히나 이제 SM 같은 경우에는 중국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큰 어떤 기업 중에 하나인 상황에서 SM 다행히 에스파라고 하는 그룹이 정말 또 좋은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M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은 긍정적으로 좀 보이긴 합니다만, 그 외 종목군들, 그 외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 우리가 좋았다라고 했을 때와 지금 현재 그들의 이제 본업을 비교를 해보면 달라진 게 거의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는 여전히 BTS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여기에 이번에 이제 스트리밍 수도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하이브가 BTS를 통해서 엄청나게 높은 스트리밍을 보여주고는 있긴 합니다만, 이것도 작년에 그들이 잘 나갔을 때 대비해서는 굉장히 조금은 저조한 성적표다라는 것을 좀 감안을 해보면 그동안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 반발세는 가능한 하나, 그 이상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트렌드 붐업이 조금은 필요한 엔터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중국 쪽에서 조금 더 소비 촉진이라든지 공연에 대한 어떤 회복 이러한 기대감이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단기 반발세의 어떤 기운은 이번 주 혹은 10월까지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여기서도 기업을 좀 잘 압축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밸류업이라든지 조금은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쪽은 JYP 엔터가 아닌가 싶고 중국을 생각한다면 SM이 아닌가 싶고요. 대신에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계속 노이즈가 저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은 멀리 떨어져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 YG 엔터테인먼트는 네, 새로운 아티스트들의 공백, 부재가 너무 지금 크기 때문에 그동안에 가장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 반발세 나오는 것일 뿐 저는 그 이상의 모습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M과 JYP 쪽으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엔터였고요. 항공도 좀 살펴볼게요. 유가 변동이 좀 크긴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항공주들 차트 보면 올해 진짜 다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LCC 업체들 중심으로 전략이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또 티웨이홀딩스가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경영권 분쟁 이슈가 또 붙었단 말이죠. 이 종목은 이거야말로 미리 다들 알고 있었던 것인가 차트 흐름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티웨이 항공과 이제 다른 LCC 전략 주시죠. 일단 고려아연 사태가 나오면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제2의 고려아연이 될 만한 기업이 뭐가 있을까 했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기업이 바로 이제 티웨이 항공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대명 손호가 예림당과의 어떤 지분 격차가 3% 내로 지금 격차가 좁혀진 상황이라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공개 매수를 한다거나 장내 매수를 통해서 지분을 확보를 하게 되면 경영권을 주도할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LCC 같은 경우에는 좀 의아하죠. 그렇게 관광객 수가 늘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연휴도 굉장히 길었다고 하는데 왜 주가는 이렇게 못 갈까 굉장히 좀 고민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섹터 중에 하나가 항공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투자뉴스 7이든 아침에 개장 시간이든 항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부터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변수는 뭐가 있냐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유가의 급등락은 당연히 변수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LCC 같은 경우 뭐 우리나라 대한항공, 아시아나도 마찬가지지만 비행기를 제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죠. 렌탈을 하고 있는데 이걸 달러로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 원화에 따라서 또 마진율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 돌아오는 3분기 그리고 4분기 같은 경우에는 환율에 대한 방어 그리고 이제 유가도 크게 또 상승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영업 마진율에 대한 훼손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 속에 9월과 10월에 황금 연휴를 좀 지냈기 때문에 저는 다가오는 하반기의 실적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LCC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는데 참 LCC 안에서 그럼 뭘 사야 되냐라고 하면 일단 TWA를 좀 빼야 되겠죠. TWA는 이제 개별 이슈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 기준으로 TWA를 제외하고 보면 저는 진에어가 가장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에어 다픽. 티웨이 항공 그래도 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해요? 저는 예림당이 남아있다 생각을 하기에 예림당을 저는 오늘 시초에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부장님의 픽 열어볼게요. 넷마블 게임주가 요즘에 그 NC마저도 관심을 받고 있고 오늘 아침 하나증권에서 크래프톤 보고서 또 긍정적으로 내기도 했어요. 게임주에서 넷마블 고르신 이유는? 일단 지난 화요일 날 엔터 강하면서 게임주들도 덩달아 이제 같이 움직였거든요. 특히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었던 게임사들이 많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넷마블이 아닌가 싶은데 올해 2분기에 나 혼자만 레벨업, 그러니까 나온랩이라고 하는 IP를 가지고 엄청나게 시장의 기대를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다운로드 순위 상위권에서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 속에 사실은 주가는 그렇게까지 크게 반응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을 역이용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결국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도 중국 쪽에서의 소비가 얼마만큼 빠르게 나타나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가
참 변동성이 엄청 커요. 그런 상황 속에 그래도 엔터라든지 게임 같은 경우에는 소비 촉진이 되었을 때 가장 민감하고 빠르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섹터라서 전 넷마블을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신작의 기대감을 가지고 만약 현재 구간에서 5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밑으로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추가적으로 상승 시 박스 상단 7만 원을 돌파해서 75,000원을 최종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꽤나 박스권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넷마블인데 손절 라인도 좀 넉넉하게 주셨다라는 것에서는 여유 있는 대응을 예고하신 것 같아요. 목표가 75,000원 기억해 보겠습니다. 시장 섹터와 종목에 대한 얘기 오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